안녕하세요. SK텔레콤 로케이션 AI 팀의 엄윤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시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항상 처음이 제일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한 잘 여러분께 저희가 했던 여정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IoT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서 교통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쪽,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치기 모델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거는 제가 첫 번째로는 치기를 도대체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치기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치기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여정으로 진행을 해왔는지를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한 사례들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면서 위치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에게 SK텔레콤 측면에서는 사실은 망품질을, 이 양질의 데이터를 잘 전달하고 이 사용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특정 지역에 혹시 문제가 없을지,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사업적으로 요즘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상권 분석에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거나 지하철을 계획할 때에도 이런 통행량 분석, 이런 것들이, 통행량 조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5G 한참 설치를 했지만, 그런 장비를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할지, 이런 것들도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이걸 기반으로 음식점을 추천한다든지 어떤 여행지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앱도 그렇지만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치기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두 가지, 이 같은 지역을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SK텔레콤 본사 이 T타워에 있는데, 여기 치기된 점들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쪽은 조금 이렇게 넓게 퍼진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고, 저 오른쪽 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거는 굉장히 일부는 모여 있지만 일부가 튀어나가서 저렇게 다른 곳에 찍히는 경우입니다. 평균적인 거리 오차는 동일하게 100m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게 조금 더 잘 치기됐다라고 판단을 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봄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치기를 하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평균 거리 오차나 95%가 얼마나 잘 맞출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기 오차가 100m면 훌륭한가?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95m를 목표로 하면 괜찮은가? 근데 이게 맞는지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할 때에 사람이 택배 기사 이런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80%를 실내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100m 치기 오차면 괜찮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하철에 찍히기도 하고 도로에 찍히기도 하고 전혀 다른 건물에 찍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80%를 생활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그냥 미터 단위로 오차를 평가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존의 좌표, 위치점, 좌표를 맞추는 리그레이션 문제에서 위치가 실내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 그리고 실내에 있다면 어느 건물에 있을지, 또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도로를 이동하는지 아니면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해결해보자라는 그 스킴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기를 왜 해야 될까요?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그 통신사는 굉장히 이 품질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어느 공간에서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한강에서 그 축제 같은 거를 벌어지게 되면 이런 불꽃 축제 있으면 그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통계적으로 작년에 한 10,000명 왔으니 올해는 그럼 한 11,000명, 한 9,000에서 11,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작년에 데이터 트래픽이 이 정도 나갔으니 올해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쪽에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나 모여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사실은 굳이 뭐 작년 거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 올 거야라고 해서 저희가 막 이동 기지국들을 설치해도 사실 그거보다 이제 오버플로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의 불만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 시기를 이제 이 스키마를 바꾸기 전에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 기존의 모습입니다. 점 단위 좌표를 찍고 그것들을 저 격자 안에다가 모아 넣어서 이 정도 사용자들이 요 격자 안에쯤에 있을 거야, 이 정도에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치기는 저희가 GPS 치기처럼 이렇게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자에다가 넣어놓는다고 해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격자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망의 이슈가 있으면 저희 이제 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다 확인하거든요. 이 망이 제대로 됐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느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격자로 되고 이 격자 주변 어디쯤일 거예요 라고 하면 이분들이 몇 날 며칠을 나가서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건물로 또는 지하철이나 도로로 매핑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런 점검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유동 인구나 이런 특성 정보들을 많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시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에 사람이 몰려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단편적인 센텐스가 있겠지만, 이거는 명동 롯데백화점에 행사가 있어서 막 오픈런이 발생해서 엄청 백화점 안에 모이는 것과 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유커들이 구경을 와서 명동 거리를 가득 채운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지국과 다른 환경과 다른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장황하게 실내를 잘 맞추자, 또 실내면 어느 건물인지, 또 지하철인지를 잘 하자라고 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잘 모델을 만들어서 시기를 하고 있었는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여기에 있는 방식처럼 이렇게 격자로 패턴 기반으로 여기에 기존의 사람들이 이만큼 왔었으니 이런 통신 품질 정보, 이런 기지국을 잡은 사용자들은 요 위치로 많이 있었으니 여기일 거야라고 하는 이런 패턴 기반으로 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예측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양한 뭐 기지국, 와이파이, 신호 정보들을 다 넣어서 아웃풋을 치기를 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한 것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사용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한 기술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지금은 이미 트랜스포머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왜 트랜스포머일까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미지 처리, 뭐 단어를 맞추는 것,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예측에도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저희도 토큰 단위로 이 기지국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임베딩을 통해서 바이디렉셔널, 그러니까 기지국 정보 간의 상호의 관련성들을 판별하면 조금 더 유의미한 치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기존에 이렇게 단어별로 해서 문장으로서의 의미를 찾듯이 저희는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AP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위치로서의 의미를 찾아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단어들의 어떤 의미성을 벡터화해서, 그러니까 인베딩 처리하듯이 저희도 기지국의 신호 정보, 뭐 셀의 또는 와이파이의 아이디 정보들, 그다음에 뭐 데이터 통신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의미화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바이디렉셔널하게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구축을 해서 각각의 연관관계들을 셀프 언테이션 레이어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 시스템의 이름을 이제 AIP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거쳐서 결과가 치기 결과들이 각각의 라티튜드, 롱기튜드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라티튜드와 롱기튜드를 다시 실내인 경우 또는 실외인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을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내외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저희도 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게 셀도 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또 우리가 기지국을 잡으려고 하면 사실은 서빙 셀, 네이버 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잡고, 이 거리가 굉장히 통신 품질의 뭐 리니어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자연 환경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잘 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에 그림에서와 같이 내가 롯데 백화점에 있는 것들이 치기가 다른 쪽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도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셀 베이스드 포지셔닝, 그다음에 와이파이 베이스드 포지셔닝, 그리고 인빌딩 컨텍스트 기술을 활용한 치기 보정 방법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셀에 기반해서 포지셔닝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통신사니까 셀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셀의 커버리지는 건물에 특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셀은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특정하기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고, 또 이 특정 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인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특성들을 이 데이터 피처로 사용을 해서 이 셀에 있으면 이곳에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추정 방식들을 활용을 합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이파이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사실은 와이파이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면 뭐 삼각측량의 형식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건물 안에 추정은 가능하겠지만, 이 와이파이 추정의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와이파이에 대한 백데이터, 그러니까 정답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정답지 확보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빌딩 컨텍스트 기술 활용한 이 치기 보정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의 좀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앞에 이제 치기를 하는 모델을 구성한 것도 핵심 기술이겠지만, 실내를 추정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테크 서밋에 저희가 이 리트머스로 한번 발표를 저희 팀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리트머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컨텍스트 기반의 체류를 분류하고, 체류의 목적 또는 이동을 분류하고, 이동을 하는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의 치기는 사실은 단점 치기의 형태입니다. 내가 하나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요 위치일 거야 라고 추정되는 것이고, 리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트립 단위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트립 단위로 구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홈에 있겠구나, 또는 학교에 갔겠구나, 쇼핑이구나, 또는 회사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고, 이 이동하는 중간중간에는 이 사용자가 뭐 홈에서 스쿨은 뭐 차를 타고 이동했다, 또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분류는 실제로 하나의 각각의 아까 점 단위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모아서 트립을 만들고, 이 트립을 한 달 동안 모아서 이 사용자의 패턴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디에 많이 머물렀고,
또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건물 주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이동을 할 때에도 이동 동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트머스와 지금 앞서에 얘기한 실내 치기한다는 기술이 같이 쉐어돼서 서로 어떤 보정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위치 분석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위치점들을 분류해서 트립을 만들고 이 트립이 이동인지 체류인지 그리고 이동일 경우 체류일 경우에 각각의 목적성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리트머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위치를 분석하는 쪽에서는 이 이동 수단, 체류 목적 또는 어디서 체류했는지를 가지고 다시 이 위치 정보들을 매핑을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체인이 만들어지고 트립이 구축되고 결국 거기에 컨텍스트들이 입혀지면서 실제로 하나하나의 트립에서 이 사용자가 어느 건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SK T타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퍼져서 분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워크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한 달 동안 내가 계속 주중에는 그곳에 가서 업무를 보는 점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저희는 SK T타워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뭐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내가 계속 잡고 있던 기지국, 계속 잡았던 와이파이가 특정 건물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곳으로 매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에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활용 사례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앞서의 이 실내 치기를 하는 것들이 아직 완전히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SBS의 기사도 한번 났었는데요. 이 방송에도 났었는데 방송에 저희 팀장님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여기 캡처해서 올릴까 하다가 좀 그래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를 올렸는데 이때 소개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AI 유동인구 기술 분석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AI를 기반으로 단순히 그냥 A라는 명동에서 종로까지 몇 명이 갔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만 롯데 백화점의 건물에 도대체 몇 명이 방문했는지 또는 몇 시에 어느 정도 체류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방문한 사용자들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툴, 그러니까 대시보드 그 페이지인데요. 요 지역 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표시된 여기는 지금 여기에 인빌딩 혼잡도,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용자들이 여기 모여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쪽에 있는 거는 트래픽을 그 건물 내에서 트래픽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망을 설치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냥 큰 건물이면 또는 굉장히 그냥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기지국을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덜 클레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건물들의 사이즈들을 여기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더 튀어나온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건물 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두 개의 값이 좀 다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몰려 있다라고 트래픽을 정말 많이 쓸 것이냐, 많이 소비하고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인빌딩의 혼잡도와 트래픽,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되는 속도 추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건물별로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해야 될지, 또는 우리가 망을 설치할 때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뒤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류 인구에 대한 세분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이 세분화되는 것은 이렇게 영역별로 기존처럼 체류 인구들을 하지만, 이것들은 저희가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이렇게 작은 단위로 영역의 인구들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건물 단위의 체류 인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문 시 이동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명동을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사용자가 계속 뭔가 내가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데 계속 끊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도대체 그러면 명동에서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지하철역에 있는 그쪽에서 잡히는 기지국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용자가 어느 건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건물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